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작품은 전영택의 눈 내리는 오후입니다. 어떤 집에 식모로 들어가서 그 집의 안주인을 대신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철없는 나이의 정분이와 그 집 주인 내외 사이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방식이 거의 없어서 다소 생소한 풍경일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조금 살림이 되는 집에선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 것이 흔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전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보게 되는 모습이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 들으시면 전영택 작가의 문학 세계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오후. 전영택. 그는 마침 아내가 밖에 나가고 없는 틈을 타서 나간다는 정분이를 불렀다. 몇 번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는 종래 정분이가 있는 건넌방으로 갔다. 정분아, 이제 네가 나가면 어딜 나간단 말이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그러지 말고 참고 있어라. 아줌마가 몸도 약하고 사람 없이는 안 될 텐데. 간곡히 타이르는 그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대답이 없이 볼이 잔뜩 부은 그대로 금방이라도 나갈 자세를 취하고 외면을 하고 있는 정분이 꼴이 얄밉기도 하다. 에이, 인연 하고 일어서고 말까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린 정분이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어린 것이 불쌍한 생각과 자기의 정신이 통쾌해지지 않는 안타깝증이 어울려서 그는 획 달려들어 정분이를 껴안았다. 정분아, 정분아. 이렇게 정답게 불러보았으나 정분이 자신은 붉게 상열된 눈만 두꺼비 모양 껌뻑거리고 있고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그는 단념할 수가 없다. 정분아, 내가 아무리 어리기로서니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응? 정분아. 그는 울음까지 섞인 목소리로 정분이 어깨를 흔들었다. 응, 예, 정분아. 그는 다시 한번 정분이 어깨를 흔들었다. 아저씨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그래도 저는 나가겠어요. 나가라는 걸 나가지 어떻게 있어요? 정분이의 목소리도 약간 흐려지고 떨렸다. 그래도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해가? 글쎄, 나가라긴 뭐 아줌마가 널 미워서 그랬겠니? 내가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화가 나서 그랬지. 내가 있으라면 그만 아니냐? 내가 이 집의 주인 아니냐? 내가 월급을 주지 않니?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주는 게 아니냐? 너도 그만한 건 알겠구나. 그는 이런 말까지 해본다. 그래도 아저씨는 늘 나가 계시고 집엔 얼마 계셔요? 집에서 일 시키는 아줌마가 나를 보기 싫다고 나가라는 걸 어떻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집에 있기 싫어요. 시시해요. 아내가 하던 말까지 덧붙이는 정분이의 말은 냉정하였다. 아내가 있었다면 또 한 번 야단이 날 판이다.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의 인격이라는 것이나 자비심에 가까운 사랑이라는 것도 몇 푼어치 안 되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끼며 화가 날 지경이다. 종래 벌떡 일어났다. 그래도 넌 못 나간다. 네 맘대로 못 나가. 너희 어머니가 와서 널 어쨌느냐고 내놓으라면 어쩌니. 내가 그렇게 말리는 말도 안 듣고 나가겠단 말이지. 안 된다. 정분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내쏘았다. 내 맘대로 하지. 누구에게 맸나요? 밖에서 대문 열라는 종소리가 나는데 정분이는 대문을 열기 위하여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앉아서 속으로 옹알거리며 제 보따리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가게집에 접대부터 부탁했더니 음식도 잘하고 얌전한 아이 하나 있다고 내일 모레쯤 데려다 준대요. 에이, 속이 시원해. 아내는 아무 일도 없이 다 되었다는 듯이 싱긋이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온다. 글쎄, 아내와 더 말해야 소용이 없는 줄 안 그는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다. 대학 강의 시간이 있어서 더 머무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완전히 응락을 하지 아니했다는 속셈으로 글쎄를 던져놓고 나오기를 잊지 않았다. 아내는 정분이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이 썩썩 방걸레를 치고 있다. 건넌방에서는 아무 소식이 없다. 남편이 나간 뒤를 걷어지운 다음에 아내 경희는 조간신문을 들어서 여인 천하를 들여다보고 있다. 쥐 이야기를 읽는 그녀는 과연 옛날 이야기로군 하면서 그리 흥미를 느끼지 않는 성 싶었으나 내려 읽고 있었다. 흥, 아저씨도 암만 그래도 아줌마 편이지 뭘 그래? 정분이는 단발머리에 흰 L이 달린 여학생 교복에 100환짜리 브로치를 붙이고 그것은 지난 가을에 아기를 업고 경희를 따라 미도파에 갔을 때에 산 것이다. 살짝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중얼거린다. 날 보기 싫다는데 눈에 뵐 거 없지, 기까짓 거. 정분이는 주인 아줌마에게 간다는 인사도 안 하고 보따리를 끼고 대문을 나서서 뺑소니를 쳐버렸다. 정분이로서는 당연한 생각이다. 사실 요새 경희의 입에서는 정분이에게 대해서 보기 싫다는 말이 가끔 나왔다. 경희가 정분이를 보기 싫다는 것은 그 행동이나 태도가 보기 싫다는 것이지 사람 자체가 보기 싫다는 건 아니었다. 정분이가 불쌍하다는 것은 경희도 늘 생각하고 마음에 먹고 있는 일이다.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키워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시집까지 보내주려고 하는 생각은 내외가 마찬가지였다. 어린 것이 철이 없어 그렇지. 그가 정분이에게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 철이 없는 것이 그렇지 하는 것이었다. 정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언제나 눌러오고 참아오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새에 들어서 아내는 안 됩니다. 벌써 바탕이 글렀는걸. 정분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역설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도 정분이 말이 나와서 아내는 가장 냉정하게 바탕이 글렀는걸 을 되풀이하며 역설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반대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바탕은 무슨 바탕? 어디 바탕이 따로 있어? 그야 물론 소질 관계도 좀 있긴 있지만 당신이 밤낮 바탕바탕 하니 소질이 좀 좋지 못한 놈은 절대로 희망이 없단 말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는 바탕이 좋지 못한 아이라도 잘 가르치면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다. 그럴 적마다 아내는 반대다. 흥, 당신이 해보시구려. 왜 못하는 거요? 교육가요, 종교가요, 성자로 자체하는 분이 왜 못하셨소? 아내는 무심히 하는 말이지만 그에게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가슴을 우벼내는 것 같이 아픈 일이었다. 대문을 나선 그는 시간이 바쁘건만 발걸음이 내쳐지지 않았다. 그놈이 정말 내 말을 안 듣고 나갈까? 나갔을지도 모른다. 나갔을 거다. 정분에게 대한 조바심이 첫째요. 다음에는 그날 아침에 아내가 던진 그 말이 캥겨서였다. 교육가요, 종교가요, 성자로 자처하는 분이 왜 못하시오? 하는 아내의 말에 내가 언제 성자로 자처했단 말이오? 당신은 절대로 그런 말을 마오. 그저 크리스찬으로 또 세상에서 종교가로 지목받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지. 하고 아내의 말을 막아놓았지만 그것이 마음에 몹시 걸린다. 목구멍에 반찬가시가 걸린 이상으로 마음에 걸린다. 내가 언제 성자로 자처했단 말인가? 그는 버스길로 나가면서 곰곰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교회 경영의 여학교 선생리를 볼 때 일이다. 어떤 말이 적고 생각을 많이 하는 모범생인 학생으로, 그리고 자기를 잘 이해하는 학생 한 사람이 조용히 선생님은 요새 보통 사람은 아니야요. 저희들 눈에는 성자로 보여요. 하더란 말을 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학생이 선생님이 언젠가 아침에 학교에 올라오셔서 밤 동안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별일이나 없는가 하고 염려가 되더란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어떤 아이는 입을 삐죽거리고 웃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참말이에요? 하고 의아스러운 질문을 던졌지만 저희 몇 사람은 선생님이 사실 그러시리라고 믿었어요. 하더란 말을 아내에게 솔직하게 한 일이 있긴 하다. 그리고 아내를 믿고 간격이 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새 교육과는 물론이요, 종교과라는 사람들도 99%는 가짜라고 한 말이 있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99% 가짜 내놓고 1%가 진짜인 당신이시란 말이죠?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성자로 자처한 일은 없다. 성자? 성자? 내게 어느 정도 성자다운 사랑이 있다면 어째서 정분이가 내가 있는 집을 버리고 나가려고 할까? 이러니 저러니 해야 내 사랑이 부족한 탓이다. 내 사랑의 힘이 부족한 까닭이다. 나는 사랑하는 채 한다. 사랑하느라고 흉내를 내왔었다. 언젠가 그것도 그 여학교 일을 볼 때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다가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린 것을 살펴보았더니 길 한모퉁이에 기다란 석재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시커먼 그림자가 있는 데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쫓아가서 들여다본즉 어떤 계집애가 웅크리고 누워서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 하고 울고 있는 것이다. 너희 집이 어디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고 그저 아이고 배 아파 만 연말한다. 하도 물었더니 계집애는 고개만 흔든다. 그는 다짜고짜로 계집애를 업고 마침 떠나려는 전차를 탔다. 전차에서 내려서도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리는 상당히 멀었다. 그래도 무거운 줄을 모르고 집에까지 들어가서 계집애를 마루 위에 내려놓았다. 집에서는 깜짝 놀라는 모양이었다. 무슨 송장이나 메고 들어오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그는 계집애를 데리고 온 사정 이야기를 하고 물을 끓이라고 해가지고 옷을 벗긴 다음에 온몸을 씻어주고 다른 옷을 갈아입혔다. 그래도 벌벌 떨고 아이고 배 아파를 연발하는 것을 소화제 약을 먹여서 아랫목에 재웠다. 배 아파 소리가 밤새도록 계속되는 것을 들으면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무리 약을 써주어도 낫지 않기 때문에 S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니 계집애가 일주일 만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한동안은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그대로 성자라고도 하고 성자로 자처한다고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사랑이 도대체 몇 푼어치나 되는 것인가? 이번에 시험할 때가 왔다. 그놈이 과연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내 사랑의 힘이 몇 푼어치나 되나? 그놈을 붙들어 놓을 만한 힘이 내겐 없는가? 오, 위선자여. 성자에는 발 뒤꿈치도 못 따를 내가. 오, 위선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차에 오른 그는 거기에 같이 탄 승객들이 자기를 이상스럽게 빈정대는 눈초리로 노려보는 것 같다. 아까 정분이가 나를 이상스럽게 물끄레 바라보던 것도 나를 비웃고 빈정대는 것이 아니었던가? 뭘 그래? 당신이 날 정말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가장 사람을 아끼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지. 아줌마보다 나을 게 있을라고? 정분이란 년은 제법 내 속을 저울질해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차에서 막 내리자 곤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빨리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행여나 정분이가 아닌가 하고 몇 걸음 따라가 보았으나 그것은 그가 잘 아는 어떤 여학교 교표를 붙인 진짜 여학생이지 정분이는 아니었다. 그는 그날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나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나 그 마음과 생각이 정분이로 인하여 점령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종로로 나와서 K관이라는 밤에는 술을 팔고 낮에는 곰탕 전문으로 하는 집에서 점심 요기를 하는 참이었다. 상심부름을 하는 계집애가 있는데 얼굴에 살이 많고 광대뼈가 좀 두드러졌지만 눈매와 입 모양에 꽤 귀염성이 있는 것이 정분이와 모습이 비슷하였다. 모습도 비슷하거니와 몸 가지는 태도와 머리며 옷매무새가 단정한 데가 없고 모두 흐트러진 꼴이 꼭 정분이 같았다. 정분이가 시골서 갓 올라올 때 아직 시골티가 벗겨지지 아니했다. 너 어디서 왔니? 고향이 어디냔 말이다. 강경서 와슈. 마침 고향도 비슷하고 싱글싱글 웃는 것도 정분이와 어지간히 비슷하다. 꽤 귀염성스러우면서도 행동에 빠진 데가 있고 주책이 없어 보였다. 정분이가 그네 집에 온 것은 3년 전 정월 어느 날 눈이 펄펄 내리는 날 오후였다. 웃옷도 못 입고 웅크리고 왔다. 그때 나이는 13살이라 했다. 머리도 제 손으로 빗을 줄 몰랐다. 치마는 흔히 폭이 찢어진 것을 질질 끌고 다녔다. 코도 좀 흘렸다. 그러면서도 늘 싱글벙글 웃고 언제나 무슨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언제나 입을 닥치고 있지 않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떤 때는 찬송가도 곧잘 불렀다. 그러나 흔히는 유행가를 불렀다. 목매인 이별가도 불렀다. 너 여기 오기 전엔 어디 있었니? 그의 아내가 짐작을 하면서도 물어보면 흔히는 대답이 없었다. 말을 아니하는 것은 주인 아저씨가 있기 때문이었던지 아무도 없고 아내와 단둘이만 있을 때는 더구나 신바람이 나서 묻지도 않은 말도 이야기를 곧잘 한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밥도 안 했어요. 그럼 무얼 했니? 애 봤지 뭐. 정분이 말 본때가 버릇이 없다는 것이 그의 아내의 첫째 성화거리고 핀잔거리였다. 철없는 게 그러면 어때? 그러면 아내는 웃으면서 당신은 무조건 정분이 역성이구려. 역성이 무슨 역성이여. 기까진 놈. 말씨가 아무려면 어떠냐 말이지. 철이 없다니 생각을 해보시구려. 아무려면 글쎄 우리 애미란 년도 4살부터 꼭꼭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수. 그런데 13살이나 됐다는 게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겠소? 애미는 그들의 외손녀 이름이었다. 배운 데가 없단 말이지. 아무리 밴 데가 없으면 그럴라구. 그의 아내는 쓴웃음을 웃는 것이다. 서양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유면 그만이 아니오. 민주주의 시대에 차별할 게 무엇요? 그는 한마디 덧붙이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제일 곤란한 문제는 자다가 자리에 오줌 싸고 가끔 바지에 오줌 싸는 것이다. 아이고 질 있네. 아내와 식구들이 콧살을 찡그리고 얼굴을 돌리면 그는 그러는 식구들에게 눈을 홀겼다. 그리고 그게 다 제 집에서 어부대배 밑에서 구박받은 결과로 그런 것이야. 얼마나 불쌍해. 저는 얼마나 답답할 거야. 하고 정분이 듣지 않는 데서 가만히 정분이 역성을 들었다. 정분이는 신바람이 나면 예전에 다른 집에 있을 때에 지내던 이야기를 시키지도 않은 것을 절절 잘 짓거리는 것이다. 주인 마누라가 밤낮 어린아이를 내버려두고 제게 맡겨두고는 나가 다닌다는 이야기며 그러면 저는 애를 업고 동네로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에는 미군이 가끔 드나드는 집이 있고 그리고 집마다 색시들이 많이 있어서 밤이면 젊은 남자 손님들이 많이 몰려와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떠들고 놀다가 나중엔 하나씩 하나씩 맡아가지고 자고 간다는 이야기며 그 색시들은 짜장면이고 냉면이고 빵이고 찹쌀떡이고 무어나 마음대로 군것질을 잘하고 그리고 옷도 늘 예쁜 것을 입는다는 이야기며 아침에는 늦도록 자고 자고 나서는 화장을 오래오래 하고 나서야 밥을 먹고 낮에는 구경을 가고 노래들도 하는데
저도 그 색시들 하는 노래를 좀 배웠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서 짓거리는 것이 종로 3가 뒷골목이나 양동에 있는 그 색시들이 부러웠던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나도 나이만 좀 더 먹으면 그 색시들처럼 거기 가서 살려고 했지. 정본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는 것이다. 큰일 날 뻔했군.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소리쳤다. 얘야, 나 더운 국 좀 갖다 주렴. 그는 일하는 계집애를 불러가지고 나이를 묻고 이름을 물었다. 나이는 정군이와 꼭 같은 15살. 이름은 정자라고 했다. 이놈도 이런 데 있다가 앞길은 뻔한데 어쩌면 좋을까? 그는 걱정이 되었다. 이 다음에 좀 일찌감치 와서 조용한 틈을 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무런 수단을 쓰든지 정자를 꼬여내리라. 나쁜 데 빠져서 물이 들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다. 물이 든 다음에 구해낸다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오세요, 아저씨. 정자는 덮어놓고 아저씨라고 부르고 버릇삼아 인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의 속셈은 그렇지 않은 것이어서 오냐? 또 올게. 잘 있어. 다시 올 것을 약속하다시피 하고 대문을 나섰다. 그리고 정분의 앞날을 생각하니 예전에 배 아파, 배 아파 하다가 죽은 소녀처럼 될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그날 오후에도 어떤 친구의 부탁도 있었고 자기 일도 있어서 어떤 출판사와 신문사, 시청에까지 다녀오고 누구하고 다방에서 만나서 이야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10시나 가까워서 집에 돌아왔다. 정분이 어떻게 됐소? 나갔소? 의뢰이 웃으면서 나와서 대문을 열어주던 정분이가 나오지 않고 아내만이 나오고 집안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놈이 기어이 나갔구나 하면서도 행여나 하고 한마디 물어본 것이다. 정분이하고는 꽤 정분이 두터우신 모양이구려. 들어오시자마자 정분이 문 안부터 하시는 품이. 아내는 낯색이 좋지 않다. 춘풍 추후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식구로 살아온 정이 어찌 없겠소. 그놈이 종래 같구만. 할 수 없지. 그런데 당신 어디가 불편하오? 그는 이렇게 말끝을 흐려버리고 아내의 문안을 했다. 괜찮아요. 그리고는 아내는 말을 이어서 종래는 무슨 종래야. 오늘 아침에 당신 나갈 때 나간다고 안 그럽댈까? 당신 나간 뒤로 금방 나간다는 말도 없이 도망꾼년처럼 나갔는데 하마터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집어가도 모를 뻔했는걸. 그런 소갈머리 없는 계집애가 어디 있담. 그래도 제게 무던히 하느라고 해주었고 당신은 당신대로 그만큼 생각해 주었는데 어쩌면 그렇단 말이오. 그걸 사람이라고 당신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요? 경희는 어지간히 분이 난 모양이었다. 나가는 걸 몰랐소. 무에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없어지기야 무에 없어져. 저 입으라고 주었던 거나 다 싸가지고 나갔지. 당신은 어디 나갔었소? 나가긴 어딜 나가? 속이 불편해서 좀 누웠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잠이 들었으니깐 간단 말도 못하고 간 게 아니오. 자기도 미상불 괘씸하게 여겼지만 또 정분이 편을 들어준 셈이다. 내가 잠이 들었다고 간호란 말을 못하고 갔다니 그런 말을 말이라고 하시오? 이러고 저러고 날더러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잘 됐다 하고 살짝 나가버렸지. 나간 다음에야 무에 들어와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가거나 말거나 그것도 알 바 아니지. 몸이 불편한데 저녁밥 준비를 하느라고 수고했소. 그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마침 저녁상을 받고 인사를 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왜 그렇게 늦으셨소?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아내는 오래간만에 밖에서 지난 일을 따져서 묻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아내는 거기에다 한마디 독한 화살을 쏘아붙인다. 당신이 나를 정분이만큼이나 생각하시는 게요? 경희는 그를 한번 바라보고 금방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얼굴을 돌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뉘게나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않고 썩 친절하게 하고 집안에서는 일하는 계집애한테까지 그렇게 야단스럽게 생각을 하느라고 그러지만 이런 소리를 하면 말만 해도 더럽게 싫이 내가 질투나 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내게는 너무도 무심하지 않아요? 아내는 오래간만에 정면으로 불평을 터쳐놓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좀 미안스러운 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의 아픈 데를 건드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잠시 말문이 막혀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글쎄, 그거야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건 크리스찬인 우리 가정의 한 이상으로 당신이나 내나 이 냉정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진정과 애정으로 한 모퉁이라도 참과 사랑의 향기를 피워보자는 것이 아니오.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잘 알지 않소. 정분이만 해도 불쌍한 것을 내 자식처럼 길러서 좋은데 시집까지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소. 그러니까 불쌍한 애가 더구나 그 애는 우리 집에서 나가는 날에는 아무래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어이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우리가 붙잡아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그 애를 돌보겠소?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달래고 볼 일이지. 그리고 당신이야 집안 사람이니깐 믿고 지내는 것이 뭐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하시오. 그는 이렇게 사정삼아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해놓고 어째서 나가라고 했느냐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려고 하는 것을 꾹 참고 아내에게 대한 말을 사과 삼아 했다. 그렇지만 아내는 그것을 알아채기나 했는지 그 말을 그 편에서 꺼낸다. 글쎄, 오죽하면 나가라고 했겠소. 제 편에서 척하면 나간다고 하니 나갈 테면 나가라지. 그럼 저는 아무렇게 하든지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 빌어야 옳단 말이오? 아내는 한번 한숨을 쉬고 나서 요새 와서는 내가 무얼 하라면 영 죽어라 안 하고 꼭 제 고집대로만 하는구먼. 제 고집대로 한다기보다 숫제 안 하는걸. 뭘 하라고 이러면 어느 틈에 슬쩍 들어가 버리는걸. 들어가서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빠져 있구먼요. 아내는 어젯밤 하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다가 마지막에는 놀라운 말을 덧붙이는 것이다. 얘 정부나 나와라. 뭘 하는데 들어가 누웠니? 하면서 내가 빌다시피 하면 그년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지. 내가 뭐 당신네 종이요? 나도 자유가 있어요. 하기 싫어요. 안 할 테야요. 하면서 광주리 같은 대가리를 들고 나를 노려보는구먼. 그러는 데는 입이 딱 벌어지고 다물어지지 않던걸. 아내는 말을 이어서 그리고 그년이 인젠 벌써 딴 생각을 했어요. 이제 새해가 되면 16이 아니오. 벌써 앞가슴이 떡 벌어진 게 기회가 인제 어린애가 아니랍니다. 기회는 어쨌든 보통 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젠가 무슨 책에선가 보시고 말을 강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을 당신 입으로 하시지 않았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내는 밥상을 치우면서 자신 있듯이 말한다. 며칠 뒤였다. 경희는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사람 찾음이란 광고란에 정분의 모습을 말하고 찾아주는 이에겐 사례를 한다는 광고가 있는데 광고주는 바로 자기 남편인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라디오 공지사항에도 같은 광고가 나온다. 당신은 그렇게도 정분이를 단념하지 못하시오? 저녁에 들어온 그에게 물은즉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런지 꼭 1년 뒤 처음과 꼭 매한가지로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 오후에 그가 마침 친구와 같이 집에 들어와 보니 집안이 왁자지껄하고 떠든다. 정분이가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도 그 아내도 매우 반가워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여인 얼굴에 광대뼈가 유난히 드러나는 것을 들여다보고 어서 밥 먹기를 권했다. 정분이도 제 집에나 돌아온 듯이 뿌연 오발을 벗어 걸었다. 다음 날에도
정본이는 제 집처럼 방 소재도 하고 빨래도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저와 나이가 비슷한 처녀가 온 지가 벌써 오랜 듯이 익숙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색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정분이가 어색해하는 눈치를 채고 조용히 불러서 말했다. 저 애는 이제 몇 날 더 있다가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너 염려 말고 마음 놓고 있거라. 아니야요. 저도 가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요. 집에 가보아서 집에 있을 형편이 못 되면 다시 오너라. 언제든지 오면 너는 전과 같이 우리 식구로 같이 지낼 터이니 아무 염려 말고 오너라. 오는 차비까지 줄 테니, 응? 아내는 이렇게 타일렀다. 이 말을 들은 정분이는 한참 눈을 깜빡거리고 섰더니 네, 가보아서 오겠어요. 아줌마. 이튿날 아내는 서울역에 손수 나가서 새 옷을 한 벌 사 입혀가지고 오후 차로 조치원 가는 차를 태워보냈다. 일주일 만에 과연 정본이는 돌아왔다. 아무 데를 돌아다녀도 세상에 아줌마네 집 같은 데는 없어요.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럭저럭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늦은 밤에 경희와 같이 앉아서 라디오로 HLKY 방송을 듣다가 하는 말이다. 정본이는 방송을 듣고 경희에게 배워서 찬송가를 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아줌마, 저는 그전엔 찬송가 소리가 듣기 싫고 유행가만 불렀는데 이제는 유행가가 듣기 싫고 찬송가를 부르면 웬일인지 기쁘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전엔 유행가를 부르면서 웬일인지 눈물이 났어요. 버릇없고 무지하기만 한 어린 정분이를 이 부부처럼 잘 돌봐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정도로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아이가 집에서 일한다면 다음 날로 내쫓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정분이를 불쌍하게 여겨서 잘 키워주고 나중에 시집도 보내줄 생각까지 하고 있네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요즘처럼 자기 자식도 내팽개치고 버리는 비정한 부모들의 뉴스를 자주 마주치는 세상에서 이들 부부의 모습은 참 존경스럽고 어른스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들 부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전영택 작가의 눈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눈이 하얗게 내리는 밤 거리는 조용히 잠이 들고 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를 나 혼자 걷고 있어 발자국 소리마저 눈 속에 묻히고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얗게 쌓인 길 위로 하늘에서 떨어진 꽃잎 같은 눈이 내려 괜히 고개를 들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네가 떠올라 가로등 아래 눈길 걸으며 문득 네 생각이 나 말 한마디 없던 그날처럼 마음이 내려앉아 소복이 쌓인 이 길 위에 남기지 못한 말들 눈처럼 내려앉아 천천히 나를
길게 느껴져. 지금쯤 너는 어디에서 같은 눈을 보고 있을까? 괜히 의미 없는 질문을 눈 속에 던진다. 차가운 손을 비비며 한 걸음 더 내디두면 기억 하나가 다시 떠오른다. 가로등 아래 눈길 걸으며 문득 네 생각이 나. 웃지도 울지도 않던 그 겨울 네 모습처럼 지나간 시간 위로 눈은 계속 내려와. 잊으려 했던 마음을 다시 하얗게 만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어. 하얀 눈을 맞으며 거리를 걷는다. 가로등 아래 눈길을 걸으며 나는 천천히 알게 돼.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는 거. 눈이 그칠 때쯤이면 네 맘도 가라앉아. 아름다운 이 밤처럼 조용히 남아. 눈은 아직 내리고 나는 하늘을 본다. 눈은 내 얼굴에 차갑게 떨어진다. 눈은 아직 내리고 나는 거리를 걷는다. 눈 위에 내 발자국만 외롭게 남는다.